네, 안녕하세요. 네, 창문요구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오예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창문요구 이번에 중간고사 내신 분석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저희 창문요구 아이들의 중간고사 성적 실적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받았던 성적을 저한테 이렇게 웹 채점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시험지를 다 채점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당일날 이제 발송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풀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느꼈던 소감, 풀고 나서 뭐 전체적으로는 잘 본 것 같아요. 채점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잘 본 친구들도 있지만은 못 본 친구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는 굉장히 충격과 눈물과 그리고 환희의 어떤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번에 중간고사를 치게 되면서 어쨌든 1, 2, 3학년을 다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장문여고는 지금 현재 제가 학생들 좀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는 아이들 1대1로 이렇게 면담하면서 알려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가르쳐 왔고 이제 키워왔던, 훈련시키고 있는 우리 조교진, 창문여고 졸업생 언니들이랑 같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100% 소화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1대1로 멘토링을 붙여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올해 저랑 이제 등원을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왔던 친구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면담을 통해서 좀 선별적으로, 그래서 선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제 멘토링을 붙여드립니다. 근데 이런 방식대로 저는 이제 대형 강의를 하면서도 1대1로 아이들한테 맞춤별 수능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 시험에 최고 점수 받고, 뭐 이건 2학년 친구긴 한데, 뭐 1대1 멘토링 학생은 이제 멘토링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의 이제 후기, 이런 것들도 같이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고1, 2, 3학년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노련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상위권을 꾸준히 배출했다는 게 창문여고 5년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횟수로 세어보니까 5년째 창문여고만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합격하게 되는 학생들을 좀 많이 배출하게 되고, 저는 또 그런 거에 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 해는 정말 운 좋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은 운 좋게 시험을 잘 보는 날도 분명히 있다가, 또 기복이 있다 보면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연속 꾸준하게 항상 일관성 있게 합격생들을 배출해내고 최상위권 아이들을 배출해냈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잘하는 거 중요한데 꾸준히 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표본이 될 수 있는 강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좀 길었긴 한데, 요즘에는 학생 수가 많으면 관리가 잘 안 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위를 둘러서 보시면은 요즘에 관리를 안 하는 학원이 있나요? 관리에 소홀히 하는 학원이 살아남을 수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사실 더 가시적으로 드러났는데, 관리를 하지 않은 학원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죠? 강사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거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거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시대가 이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후기를 정성스럽게 써서 적어줬는데, 제가 가장 보람있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통념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좀 뿌듯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학원의 단점? 형식적이고 관리가 안 된다. 언젠가는 뭐 그런 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문여고의 내신 분석은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출제 범위 비율을 좀 보시면, 작년과 좀 다르게 원래는 2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매년마다 1학기 중간고사가 변수가 가장 많고,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어떻냐, 이런 것들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항수가 좀 적기도 했지만, 좀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일단 교재가 바뀌었잖아요. 부스터 복화 고교 내신이 아니라 원래 수능 교재였었는데 고교 내신 수준으로 조금 격화된 거죠. 수준이 낮은 단어장을 쓰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창문여고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부스터 복화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현재 30.4%인데 총 7문제를 차지하고요. 이게 모든 7문제가 다 어려웠냐? 그거는 아니고,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치명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정말 속속이 잘 찾아서 출제를 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왜 아이들이 어렵냐면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내신 대비를 하면서 받아보는 그 자료는 암기를 잘하고 내용 숙지 잘하면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갈 수 있지만, 갑자기 비연계 지문이 나온다든지 적용하는 응용 문제로 확정이 돼버리면 아이들이 자기가 배웠던 그 단어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어 총 지식을 다 동원시켜서 그 지문을 풀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창문여고 시험이 왜 어렵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비연계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연계요. 비연계라는 건 결국 객관식에선 부스터 복화 앞에 있는 7문제랑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관식 3문제가 비연계가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 중간중간에도 보시면 아이들의 본문은 공부한 건 그대로잖아요. 그거는 거의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변형이 조금씩 될 때도 있지만 본문은 똑같지만 밑에 선택지 단어들을 애들이 몰라요. 그러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비연계의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기간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점수가 나온다? 물론 그 친구가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꼼꼼하게 준비를 잘한 것도 물론이겠지만 지금까지 그걸 잘 채워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보시면 비중이 좀 골고루 있지 않나요? 교과서, 그리고 부스터 복화 문제, 모의고사. 그래서 이거에 여러분들 이제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보통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이 내용이 좀 어렵고 단어도 좀 외워야 될 게 많고 문장을 또 외워줘야 되고 암기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바로 직전 날에 모의고사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전에 미흡했던 과목, 이제 영역, 예를 들어서 부스터 복화 단어라든지 교과서의 본문이라든지 이게 미흡하다면 이 아이들은 이제 편향적으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딱 시험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밸런스 있게 모든 영역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또 이제 함정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거를 객관식에서 뭐가 나왔고 이렇게 주주로 읊어주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애들이 왜 어려워했는지를 좀 공감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못 풀어?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왜 진짜 어렵겠구나. 이거를 좀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걸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문제가 7번 문제거든요. 근데 이 7번 문제가 지금 부스터 복화 범위의 단어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애들이 정답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 사고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단어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가 있는 단어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앉다, 모욕하다, 재난, 이런 어떤 단어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는 왠지 그런 단어랑 연관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비극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4번 선지를 고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문맥을 읽는 능력보다는 단어 위주로 정보를 조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단어 위주로 자기 뇌피셜을 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전체적인 문맥을 읽는 것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애들이 많이 골랐던 선지가 2번이거든요. unexpected.
이 단어가 예상치 못한이라는 뜻인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골랐을까라고 좀 공감을 해보자면 지문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뭐 애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좀 뭐 약간 스킬 위주로 좀 배웠던 애들이 맨 마지막 문장 보면은 정답 나온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랑 싸우는 애들도 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스킬이 너무 농이 있는 아이들은 요런 지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문장 위주로 정답을 도출해내요. 재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한다. 이 단어가 너무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버리는 거죠. 재난 당하기 전까지 보지 못한대.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그 문장이 너무 쉽게 들어오다 보니까 위에 나왔던 추상적인 내용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단어에만 너무 편협하게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예뻐 보이는 선지가 뭐겠어요? 예상치 못한이란 단어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거 제가 이렇게 그 저작권 때문에 가려놓은 거고요. 밑줄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글의 흐름 속에서 전체적 맥락을 잡고 공통점과 일관성을 찾아서 빈칸에서 요구하는 문장을 정확하게 타겟팅해가지고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능 31번부터 34번의 빈칸 추론 문제 푸는 기준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접근했던 아이들이라면 이 지문의 이 문제 정답을 맨 마지막 5번 무관심한이란 단어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건데 내신을 처음 치는 아이들이 이게 적용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이니까. 수능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방향을 다시 잡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또 분석하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기조인데? 봤더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평가 문제 풀다 보면요. 매번 하는 실수가 똑같이 여기 애들이랑 똑같아요. 청학여고 요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쳤던 애들이랑 똑같이 시험 정답을 골라요. 이 문제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표현들이 사실 이 빈칸의 정답의 근거거든요. 근데 여기 파란색 문장은 굉장히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단어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너무 눈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 표현 기준대로 정답의 그걸 잡다 보니 여기에 대한 정답을 또 4번으로 골라요. decorating skill 하면서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 decorate라는 동사 그대로. 근데 사실 정답은 뭐입니까? 여기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타겟팅 되어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거는 2번 문제거든요. 2번 선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결국 뭐냐면 평가원 모의고사의 선택지를 그대로 반영했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거 혹시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얘도 맞는 것 같고 쟤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수능 치고 나서 평가원 모의고사 치고 나서 애들이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지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선택지를 제대로 소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내신 시험에 암기로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니라 수능을 풀 수 있는 메커니즘대로 내신을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수능과 내신을 다 같이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반가운 시험지고 제가 확실하게 애들을 대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커리큘럼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걸 볼까요? 그러니까 밑줄 친 표현의 의미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함축 의미거든요. 함축 의미.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tear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눈물이라는 뜻을 애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눈물이란 그 단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 선지에 보시면 no longer capable of feeling sorrow 하면 더 이상 슬픔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선지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전체적 맥락에 맞는 주제에 맞는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의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주제를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애들이 막 골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또 이제 2번은 골라놓고 왜 틀렸어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 알겠다라는 걸 공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죠? 결국 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설명회를 가셔도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어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본문에 있는 거는 다 알지만 정작 정답을 고를 때 이 단어들을 잘 몰라서 해석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답을 고르지 못한다라는 거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창문여고 여러 시험지 객관식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어는 역시나 단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를 외우는데 어느 범위의 단어를 외워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내신이 끝나면은요, 비내신 기간 동안 단어를 거의 안 외워요. 그리고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내신 기간 되면 이제야 다시 또 공부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내신 기간 하고, 다음 내신 기간 하기 이제 한 주, 두 주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자기가 부족했던 거를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는 이때 애들한테도 공부를 더 시키고 있는 게 단어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이제 과제장 나오고 아이들한테 이제 단어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건데요. 비내신 기간에도 계속 단어를 외우게끔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때는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되냐면 단어, 이렇게 엄청 어려운 단어보다 수능 단어장 하나만 딱 잡고 잘 외우게끔 시키셔도 방금 말씀드렸던 수능 이제 그 선택지 단어들, 이런 것들 웬만하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창문여고 단어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다 수능에 나왔던 단어장이거든요. 단어 어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내신 기간에도 수능 어휘를 조금 외워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력적인 오답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소거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검사를 받죠? AI한테 검사를 받나요? 믿을만한가요? 선생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토론해야 돼요. 이거는 결국엔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제가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질수록 아이들이 얻어갈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하나만 찝어서 거기에 정답 고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주제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범위를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부수복과 단어가 미리 완성이 안 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보통 시험 바로 직전 날에 계속 그것만 외워요. 그럼 다른 범위는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심지어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이 또 그대로 나오면은 또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무엇을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단어는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단기간에 완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 가다가 벼락치기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데 그게 영향을 줍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그래? 그럼 나도 벼락치기 해가지고 점수 받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거든요. 내 기억으로 완전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려면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쓸지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험 범위를 균형 있게 맞추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돌리자. 다섯 번째는 지문 숙지 및 암기 중요하죠. 내신은 암기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창문여고 영어 시험은요, 암기가 100%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자기의 피지컬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운 대로 나왔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 맞았겠죠. 그래서 객관식의 앞에 나왔던 일곱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때그때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유연함, 그리고 기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있고, 변형도 조금 있을 때는 그때그때 또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어법은 좀 별표를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법은요, 2문제 정도 나와요. 2문제 정도. 객관식에서 2문제 정도 나오고, 가끔씩 서술형에서 어법 고치기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배점이 심지어 높습니다. 배점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 2학년 때 내신 챙겨야 되잖아요. 어법 문제 2개만 틀려도 이제 등급이 바로 한 등급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계속 이
어법의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비내신 기간 혹은 정규 수업 시간에 어법 문제를 계속 풀어주는 연습도 해줘야 돼요. 풀고 확인하고 왜 정답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옆에다 개념을 또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틀리는 어법 유형이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그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개념 다시 공부한다든지 이런 어떤 집중적인 공략이 1, 2학년 때는 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2학년쯤 되면 시간 더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웬만하면 어법은 마스터해 주는 게 좋다. 늦었다면. 그 다음에 객관식의 대입파악 문제 유형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번에는 조금 독특한 점으로 제가 생각했었는데 사실 모든 질문은 대입학에 대한 유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요번에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관리라는 거는 이제, 저랑 공부를 요번에 1학년 요번에 이제 같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주제 잘 보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저는 사실 딱히 비결이라는 게 처음 또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관찰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내신 시험 치고 매년 아이들이 시험 치게 되는 그 순간을 관찰을 계속 해내면서 얘가 뭘 알고 뭘 틀리고 뭘 쉽게 생각하고 뭘 어렵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는 것도 제 능력치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아서 결국 관찰을 잘하게 만드는 커리큘럼, 아이들이 잘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잡아낼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축하다 보니 이제는 거의 완성도에 가까운, 그래서 그런 어떤 완벽한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는 이제 제가 또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그 내신 자료 너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등록하는 아이도 많이 있는데 뭐 이제는 이런 것들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기말고사를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이제 수업 시간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틀반과 둘 다 이틀 나오게 되는데 클리닉을 진행하는 그 요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